했거든요. 사장님들한테 정말 뜨거운 열정 드리고 싶고, 제가 2년 반 정도라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고, 그리고 제 나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집중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벨로시티 성장 스토리라는 제목을 썼는데, 저는 완벽한 벨로시티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벨로시티가 나오길 너무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벨로시티 보상이 바뀌었을 때, 아, 진짜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라는 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기존의 보상 플랜이 아닌 벨로시티 보상 플랜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진행했던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세 자매 중에 큰 언니예요. 저희 세 자매는 모두 다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로부터 뉴스킨을 전달받아서 가족 사업으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긴 거는 너무 비슷한데 DNA가 너무 달라요. 세 자매가. 그래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뤄냈었을 때 성취감도 있고 재밌는 걸 즐겨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머리긴 둘째 동생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딱딱 맞춰져서 짜여진 삶을 좋아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아이였고, 가운데 있는 막내 동생은 22살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저랑 둘째를 좀 짬뽕해 놓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무언가를 사회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곳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너무 재밌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첫째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여기 첫째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계시죠? 첫째 컴플렉스는 사실 무언가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동생 때문에 되게 많이 참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둘째나 셋째 동생 때문에 무언가를 참았다기보단 되게 양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둘끼리 먹을 거 자꾸 숨겨놓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동생들의 큰 언니로서 잘 자랐었고요. 제가 첫 번째 20살 때 꿈을 꾸게 됐었던 게 모델이었어요. 사실 이 꿈을 꿨었던 건 한 14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77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중학생 때 진짜 이 모델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안도 많이 받았었지만 제가 뭔가 되게 열정적이고 보여지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일이. 그래서 제가 모델 일을 하면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아빠가 36년째 지금도 공직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14살 때 모델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소질이 없지만 아빠가 항상 사람이 기본은 해야 사회에 나가서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저희 아빠를 토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흥미도 없었던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살이 되던 딱 그 해에 진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나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처음 선택했던 게 모델이라는 직업이었었어요. 제가 모델 일을 한 3년? 꽉 채워서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20살에 딱 이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 일이라는 게 내가 또 하는 만큼 또 소득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델 일은 한 가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프로듀스 101 다 보셨나요? 네. 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핑미 이러면서 뽑아달라고 막 춤추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이 사진이 뭐냐면 그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사진을 청담동에 있는 그 모델 에이전시, 그리고 이제 그 쇼를 하는 이제 브랜드 같은 곳들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콜드예요.
콜드를 계속 했었어요. 저를 뽑아달라고,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이 환경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뽑혀서 뽑아진 상태로 사용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일정 부분 이상의 달성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뽑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요. 모델 일을 했었을 때 투잡을 가르쳐요. 그거 아세요? 투잡을 가르치거든요, 에이전시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모델 하시는 분들 중에 연기 되게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그 음악도 되게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잡으로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에요. 직업군 자체가.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교육을 하면 가르쳐요. 투잡을 하라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찾아보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찾아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7년간을 했었던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SSFW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 시즌을 피해서 무언가 사이드머니를 벌 수 있는 소득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웨딩 플래너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웨딩 플래너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델 일보다 훨씬 더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모델 일을 하면서는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진짜 젊고 예쁠 때 좀 써줄 수 있을 때까지만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아이를 낳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분명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게 제 나름의 전문직이었던 웨딩 플래너였었어요. 웨딩 플래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배우면 사실 출산을 하고 다시 복귀를 했었을 때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때는 시장성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에 좀 집중하는 일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년이라는 시간을 무려 웨딩 플래너 일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저는 어떤 걸 진짜 많이 느꼈었냐면 내가 전문직이라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일로 진짜 부자로 잘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는 솔직히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아세요? 이 한 분야에서 탑을 찍으면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선 어느 정도 먹고 살겠구나. 그리고 내 직업이 보장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진짜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제가 웨딩을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에 한 번뿐인 진짜 좋은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랑이 많아서 또 마지막에 플래너님 때문에 결혼 준비 너무 잘했어요. 플래너님 없었으면 결혼 못할 뻔했어요. 이 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얘기로 7년을 끌어왔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지만 또 말 한마디에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사람을 진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사실 이렇게 뚱뚱하신 분님이 오셔도 사실 드레스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 고객이 되면 예뻐 보여. 그때부터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예뻐 보이고 제가 이제 그 결혼식 들어갈 때 부케 들잖아요. 부케 들면 비싼 꽃이 예뻐요. 다 우리 백화점 가도 비싼 옷이 예쁘잖아요. 비싼 꽃이 예쁜데 신부님이 너무 예쁘면 그냥 막 제사비 털어서 꽃 해주고 비싼 걸로. 그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벌지 못한다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26살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26살이라면 어린 나이잖아요. 이때 결혼을 하면서 한번 제가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신랑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제가 이제 그 한의원에서 제가 이제 웨딩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면역이 진짜 바닥이었고 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병원을 진짜 밥 먹듯이 다녔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자기 월에 한 1,000만 원 벌어?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자주 가던 한의원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무슨 소리예요, 저 월에 1,000만 원 못 벌어요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 제가 병원 투어를 했거든요. 그날 카드값이 36만 원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냥 허구한 날 생리통에 시달려서 산부인과를 갔었었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막 눈 떨리는 거 아시죠? 마그네슘 부족감이 생기는 거.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맨날 눈이 막 떨려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안과 가고, 한의원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 제 키가 크잖아요. 목도 길고 허리도 길어요. 맨날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거북목도 너무 심하고 지금도 약간 심한데 매일 이 디스크 초기 증상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침을 그냥 되게 파스처럼 맞았었어요, 저는. 침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체 월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버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로 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걸 적어봤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 이상으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일하면 1,000만 원이 들어오기 전에 죽겠다.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월에 한 500에서 600 정도를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많이 버는 달에 벌거든요. 놀려졌네요. 많이 버는 달에 벌면 어떻게 벌 수 있냐면 일주일에 진짜 최소 7건에서 한 10건 정도도 웨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집을 안 가는데 10명의 신부를 보내면 기억이 안 나요. 부케를 뭘 해줬는데 드레스를 뭘 해줬는지 막 메모장을 뒤져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소중하게 웨딩 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돈이 안 돼. 이게 사람이 되게 기로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전화했던 게 제 신랑이었어요. 제 신랑은 지금도 청담동에서 웨딩 드레스샵을 하고 있고요. 사실 월에 한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고소득자예요. 근데 제가 제 신랑한테 왜 전화했냐면 제 주변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었거든요. 전화해서 자기가 월에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업하면 돼. 그것도 비슷한 건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가 원래 직장인은 1,000만 원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직장인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직장인 1,000만 원을 못 버는 걸 아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대로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나와서 사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3주 만에 회사를 그만둬요. 근데 그 3주 동안 제가 웨딩 플래너를 왜 그만을 못 뒀냐면 고객을 두고 나와야 돼요. 근데 평생에 한 번뿐인 걸 나한테 맡겼는데 그걸 두고 나올 수 있어요. 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가 진짜 큰 결심을 해요. 인센티브 하나도 받지 않고 진짜 영원을 받을 테니까 내 고객을 다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 딜을 하고 회사에 얘기를 하고 3주 만에 돈을 진짜 땡전 한 푼도 안 받고 2년 동안 계약한 고객을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다 데리고 나와요. 진짜 그때 패기가 엄청났었고, 사실 그때는 딱 하나였어요.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저한테 되게 컸었고, 그 기간 안에 내가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청담동에 샵을 내는 꿈을 한번 꿔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었었고, 제가 이 간해수공 끝판왕이라고 썼던 게 다 제가 손으로 만들었었던 것들이에요. 놀랍죠? 이거 한 6시간 정도 지하 골방에 갇혀서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르면 하나가 완성되거든요. 주얼리 부케라고 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거의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그 사이인데 지금 봐도 이 주얼리 부케가 생소하시죠? 그때 당시 얼마나 생소했냐면 외국에서만 핫했어요. 외국에서만.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지 않았었어요. 제가 했던 일 자체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사실 딱 하나였어요. 웨딩이라는 걸 하면서 사이드로 부가적으로 계속 소득이 생기는 걸 저는 찾았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시장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웨딩 플래닝을 나로 인해서 왔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다른 곳에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제 나름의 플랜이었었어요. 한 1년 정도를 제가 그 지하, 정말 반지하도 아니에요. 정말 지하에서 이것들을 만들면서 사업을 키워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도 하고 공부도 했었고. 제가 혹시 이거 영상 재생되나요? 영상인가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저의 혹시 안 되나요? 네, 밖에 폴더 있나요? 네, 폴더에 강의 영상에 있는데 아마 이프데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강의 영상에 여기. 네, 이프데이. 이프데이가 뭐냐면 제가 웨딩 컨설팅 했었던 그 상호명이에요. 상호명.
제가 청담동에 1년 반 정도를 준비해서 청담동에 드디어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때 당시에 벌었었던 진짜 돈들, 그리고 결혼하면서 모아뒀던 돈들을 진짜 이걸 만드는데 다 썼어요. 제가 진짜 땡전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다 썼어요, 여기다가. 저는 청담동에 그냥 진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길 너무나 바랬었고, 이곳에서 고객이 와서 상담을 하면 진짜 우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자 CEO가 20대 후반에 청담동에 이러한 사무실을 오픈한다? 너무 괜찮잖아요. 저는 명함에 CEO라는 명함을 팠었을 때 제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때도 알고는 있었었거든요. 1년은 버텨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영업의 현실이 뭐냐면 1년은 버텨야 그 다음부터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청담동에 저희 정말 작거든요, 이 사무실. 진짜 작은데 한 달에 월세가 210만 원이었었고,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를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목숨 바쳐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뉴스킨을 만나게 된 그 계기의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영웅 사장님한테 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ESBI 사분면이라는 걸 몰랐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사분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곳에 와서 알게 되거든요. 정말 우연한 초대로 이곳에 와서 알게 됐었고, 제가 웨딩 컨설팅을 내 돈을 다 투자해서 오픈했었던 이 웨딩 컨설팅이 S사분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진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서 이 S사분면에서 이것들을 벌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웨딩 컨설팅 딱 오픈하자마자 어땠냐면, 셀프 웨딩, 그리고 허니문에 자꾸 돈을 쓰고, 다이렉트 보험 아시죠? 다이렉트 웨딩이 생겨요. 다이렉트로 플래너 없이 중간 수수료를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전 뉴스킨에 와서 이 비사분면의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하나도 믿기지 않았었고 그냥 인정했어요. 95%의 사람, 5%의 사람.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여기는 레드오션이었고 여기가 블루오션이었다는 거. 근데 보통 블루오션의 소득을 들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머릿속으로?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너무 치열하게 진짜 레드오션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치열하게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블루오션에 대한 소득을 이해하지 못해서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 도표가. 저는 제가 이프데이라는 웨딩 컨설팅을 오픈하고 거의 6개월 안쪽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하는 강명훈 김선 사장님을 통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됐었고, 정말 친한 오빠예요. 원래 웨딩 했었을 때부터 친했었어요. 스투 하셨던 거 아시죠? 스투에서 저는 웨딩하고, 그때도 저희는 나름 6%의 쉐어링 보너스가 있었어요. 저희 둘만에. 제가 고객을 보내주면 또 이렇게 저한테 그 쉐어링 보너스처럼 커미션을 주고, 또 제가 많은 고객을 소개해서 보내주고, 영웅 사장님도 결혼을 한다는 분이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주고, 실제로도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제가 27살 때 어떤 포인트로 뉴스킨을 만나게 됐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진 않고 제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제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원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맨날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딩과 스투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막, 오빠 이거 한 번 수트를 잘 안 맞춘다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맞춘다니까. 그래서 이거 패키지로 서 비싸게 팔아야 돼. 많이 팔아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게 평생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제가 사업체를 딱 오픈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지 않으면 진짜 나 정말 손가락 빨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일.
그때 진짜 저한테는 솔직히 이 뉴스킨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도 안 들렸었어요. 근데 자꾸 미스트가 좋은 게 있대요. 그리고 나한테 피부 관리를 한번 공짜로 받아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의 피부 관리를 받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그 영사장님 사무실로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첫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게 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았었을 때 그때 당시 스폰서님한테 저를 어떻게 티업을 해놨냐면 청담동에 진짜 깍쟁이고 이 제품 하나도 안 살 거니까 안 사도 상처받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티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뭐가 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데몬스트레이션을 막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미쳤다 미쳤다 이래서 내가 피부가 안 좋았구나 이걸 막 혼자 느끼고 있는데 포커페이스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사줄 거였어요. 왜냐면 오빠가 저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 짠한 것도 있고 해서 사주려고 했어요. 진짜로 사주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보는데 포커페이스 막 유지하면서 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색조 테스트 보고 제가 터졌어요. 이런 걸 얼굴에 발랐어.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근데 표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카탈로그 맨 뒷장 넘기잖아요. 막 동그라미 쳐주시잖아요. 사야 될 거. 막 동그라미 치는데 색조를 동그라미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왜 이거는 같이 안 사도 돼요? 이제 물어봤더니 너무 부담되면 이렇게 날 티업해놨으니까 너무 부담되면 괜찮대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다 바꾸고 이거 쓰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너무 똑똑하다. 똑똑하다. 이러시면 부산이에요. 제 이대스폰 사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면서 그래서 내가 색조까지 다 동그라미를 쳐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안 사도 돼. 그래서 내가 오빠 나 이 정도 살 수 있어 괜찮아 이러고 그때 되게 멋있게 일시불로 카드를 결제하고 저 진짜 집에 가서 안 씻었어요. 알칼리로 씻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서 안 씻고 다음날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뉴스킨 택배 박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오고 나서 이제 제가 180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빨리 피부가 변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썼어요. 180도를.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차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180도랑 갈바닉에 대한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때는 사업을 할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 그냥 진짜 제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영사장님 붙들고 영사님한테 오빠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왜 안 써?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 여자가 아닌데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가 있나. 내가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빨리 얘기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여드름 피부였었어요. 원래 항상 여드름 피부였어서 뭘 발라도 그냥 늘 여드름이 났었거든요. 근데 180도로 발랐더니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180도 설명을 들었더니 이 여드름 났던 부분에서 여드름이 폭발한대. 다 끄집어내면서 다시 피부가 좋아진대요. 정말 놀랍겠지만 저 6개월 동안 명연을 겪었어요. 진짜 그때 전 뉴스킨 사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 안 맞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품이 안 맞아서 나랑 진짜 오빠 나 진짜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난 못하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 어떠한 그 끈이 있었냐면 여기서 되게 명현으로 고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있고 사실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지거든요. 뉴스킨은 그 믿음이 진짜 크고 제가 제품을 쓰면서 원래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해서 갈바닉을 하기 시작했는데 갈바닉을 하고 얼굴이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진짜 이게 뭐 어두운 데서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피부가 칙칙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이 막 이렇게 얼굴에만 이렇게 투실투실 붙어 있었거든요. 붓기. 근데 갈바닉을 하고 제가 결혼을 청담동에 해서 페이스 오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품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품이 정말 많이 나갔었고 저 원래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진짜 별로였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저는 이때 제품을 보고 제품력으로 되는 사업이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른 체형이었지만 티알라인 틴을 하면서 티알라인 틴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티알라인 틴을 하면서 여드름 정말 빨리 없어졌거든요. 제가 180도로 6개월 쓰는 동안 더뎠거든요.
TR19 한 번 하니까 한 달 만에 싹 들어가던데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되는 제품이다. 사실 이거는 안 먹는 사람이 손해다.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뉴스킨을 알아보고 제가 이 그 이프데이라는 컨설팅을 청담동에 오픈을 했다고 했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진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계약을 해냈기 때문에 월세를 계속해서 냈어야 됐거든요. 저 월세를 작년 10월까지 냈어요. 실제로. 저는 그때 웨딩일을 하고 있으면 뉴스킨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월세만 내야겠다. 뉴스킨에서 벌어서 월세를 내야겠다. 지금 그때 제 나름의 목표 설정의 첫 번째가 그거였었고, 제가 맨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전달했었던 사람이 바로 둘째 동생이에요. 머리킨. 둘째 동생은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고 진짜 똑똑해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23살 때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제가 전화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유경아 너 95%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원래 강의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강의 듣고 흥분해서 전화하는 거. 그거 제일 먼저 당했던 사람이 제 동생이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언니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도 알고 잘 살아왔던 것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너무 똑똑했던 95%의 삶을 깨달아버린 동생이랑 열정적인 큰언니랑 맨날 앉아서 막내를 리크루팅해요. 막내 이리 와봐. 앉아서 22살짜리를 성경아 언니가 자영업도 해보고 직장인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둘째 동생은 공기업, 언니 공기업도 가봤잖아. 근데 이 사업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너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알아봐. 너가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도 되는데 일단 알아봐. 엄청 꼬셨어요. 진짜 막내를 앉혀놓고. 그래서 가족여행을 7일 동안 가서 7일 내내 뉴스킨 얘기만 해요. 7일 내내 밥 먹을 때 뉴스킨 얘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크로아티아를 가족끼리 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는 그 터키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오겠다, 세미나에 오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요. 공항에서 대기할 때도 맨날 보상 풀어. 여기 둘째 동생 보상 진짜 잘 풀거든요. 계속 보상 풀고 나는 되는 사업이야. 되는 사업이야. 열정 맞게 보면서 계속 넣고. 그래서 22살에 뉴스킨에 오게 돼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마카오 석세스 트립 갔다 왔어요.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저희는 세 자매가 다 뉴스킨을 하면서 딱 하나였어요. 되는 사업인 걸 알았었을 때, 물론 내가 1,000만 원을 먼저 벌어보지 않아서 정말 확신 있게 전달해 줄 때 약간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 똑똑한 둘째 동생이 알아서 보상 플랜 다 듣고 알아서 보상 플랜 다 알아보고 나한테 물어봐도 답이 오지 않으니까, 보상 물어보는데 언니가 못 알려주니까 자기가 알아봐요 다.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를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밀레니얼이에요. 저의 팀도 거의 다 밀레니얼이에요. 근데 혹시 의식주에 고충이 있어서 하고 계시는 밀레니얼 사장님들 계신가요? 밀레니얼 사장님들은 여기 손을 못 들어요. 왜냐면 먹고 살고 입는 것 때문에 뉴스킨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힘든지 아세요? Y를 찾기가 힘들어요. 뉴스킨에 오면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잘 살고 싶어서, 저 수입자 타고 싶어서요, 저 좋은 가방 들고 싶어서요, 이런 거는 참 Y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서 Y 발표하는데 엄청 우시잖아요. 가족이고 내 삶이고 막 우시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서요 라는 말을 못 해요. 제가 그랬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뉴스킨을 왜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Y를 찾는 게 진짜 힘들었었고, Y 얘기만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또 Y를 찾으면 미치겠네. Y가 없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Y라고 하면 나 진짜 잘 살고 싶은 거, 나 진짜 멋있게 살고 싶은 게 Y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나름의 뉴스킨 사업을 하긴 해야겠고 비전을 받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전환을 했었던 게, Y에 대한 기로에 서 계신 사장님들한테 진짜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자. 내 삶을 변화시킬,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루미스파 갈바닉이거든요. 제가 이 포인트를 언제 느꼈냐면 10월에 글로벌 컨벤션 다 많이 가시죠? 그쵸? 저는 루미스파라는 아이템이 나왔었을 때 글로벌 컨벤션 갔었는데, 글로벌 컨벤션에서
다른 거에 대한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이 루미스파에 대한 비전을 보고 왔어요. 저는 어떤 걸 봤냐면 그 글로벌 컨벤션을 입장하면 입장 카드가 있어요. 그 입장 카드에는 글로벌 컨벤션에서 살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이게 대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 루미스파를 2대밖에 구매를 못했었어요. 이 카드 하나 KR 넘버에. 근데 중국인 분들이 포인트를 나를 줘도 괜찮으니까 KR 넘버에 있는 그 카드를 빌려달라 그래서 이 루미스파를 사가는 광경을 제 눈으로 보게 돼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을 주고 미국 컨벤션을 뭐 200~300만 원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쪼달리니까 금전적으로 이제 힘드니까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갖고 하니까 이거를 사올 때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국인 분들은 막 양쪽에 못 들고 저걸 들고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루미스파를 챙겨서 막 카드를 사는 거 이렇게. 저 이거 포인트 드릴 테니까 루미스파를 이거를 그 광경을 제가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사가는 거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손에 들고 있는 루미스파 대수만 계산해도 60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한 대에 30만 원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글로벌 컨벤션 왔다 갔다 비행기 값도 아까워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거를 왜 저렇게 많이 사가는 거지? 한국은 그 바로 다음 주에 오픈이었었고 루미스파가 10월달에 오픈이었었고 그때 당시 중국이 4월 오픈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 아이템을 갖고 뛸 사업자를 찾으려고 그걸 다 이렇게 사갔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구나. 그때 제가 뭐 느꼈냐면 루미스파를 한국 가서 못 팔면 난 진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비행기에서 진짜 루미스파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저 갔다 와서 진짜 한 선판매 놔두고 거의 한 15일 정도 만에 100대 가까이가 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루미스파를 어떻게 전달했냐면 그 핸드백 루미스파를 진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아이템을 나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 아이템은 진짜 엄청난 아이템인데 나만 보여줄 수 있어. 이거 한번 받아보는 거는 특권이야였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언니 나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있는데 한번 받아볼래?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손등을 막 문질렀어요. 그러면서 이 루미스파가 진짜 없어서 못 사는 거 빨리 예약해야 돼. 카드. 그날 진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카드를 저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어떻게 받았냐면 이거 내가 보여주는 거 진짜 엄청난 기회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진짜 대박인 아이템이야. 이게 제 머릿속에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안 사? 그러면 의미가 없어. 왠지 알아?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안 사면 내가 손해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루미스파가 많이 나갔었어요. 정말 많이 나갔었고 갈바닉은 제 얼굴 보고 많이 나갔었고 원래 많이 나갔었던 아이템이었었고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삶을 바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이 아이템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때 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벨로시티와 맞물리는 그 시점이 또 오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면 7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주인의식이에요.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내 사업인데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이 루미스파라는 갈바닉이라는 아이템이 내가 만들어내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내가 유통만 하면 되는 아이템인데 판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자꾸 핑계를 되게 많이 대요. 나의 랠리가 아니니까 조금 늦어도 되고 조금 안 빠져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청소도 좀 덜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의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주인의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질 수 있을까요? 를 많이 물어보시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앞에 나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연경의 랠리, 김연경의 그룹 미팅. 그러면 절대 그 그룹 미팅에 내가 없을 수 없고 내가 개최하는 랠리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불을 끄고 나가는 것까지도 내가 주인이니까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셀 미팅, 나의 리더 미팅, 내가 하는 리더 미팅이니까 당연히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스케줄표 앞에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미팅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
계산하면서 하지 말자, 투덜대지 말자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게 제가 안타깝게도 수학을 참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뉴스킬에서 너무 좋은 능력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뭐냐면 계산을 진짜 안 해요. 진짜 좋아서 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스폰서 사장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이 보상 구조는 알고 있으니까. 이 보상 구조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시면 뉴스킨 사업이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땡깡 부릴 수가 없어요. 잘 되라고 다 해주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거 하면서 제발 투덜대지 않았으면. 왜냐면 저는 제 걸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내게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이 다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회사의 로드맵대로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이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 거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몰랐어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제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근데 회사의 로드맵대로 가장 정확한 방향, 성장하는 방향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무리한 플랜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회사의 로드맵이 뭐 뉴페스타, 썸머, 윈터, 석세스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은 내가 딱 준비해서 시작하는 시점을 생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지금 썸머에 들어갔으니까 썸머는 못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윈터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계획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라고 워크숍 안 가나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신입사원이어도 워크숍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뉴스킨을 온전히 내 거니까 이 시스템 뭐 썸머, 윈터 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내가 진짜 집중해야겠다. 나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해야겠다. 라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서 하시면 너무 좋고, 신제품 출시나 뉴페스타나 석세스트립 진짜 중요해요. 뉴스킨 사업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시스템뿐만이 아닌 거 아세요? 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인 거고 뉴페스타나 석세스트립도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이거는 달성해야 가야 돼. 달성해야만 가는 거, 시스템은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신제품 출시됐었을 때 내가 뭐 웜톤이니까 나는 오렌지 컬러만, 쿨톤이니까 핑크 컬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출시하는 신제품인데 내가 직접 써보지 않고 내가 이 제품이 어떤지 모르면 웜톤, 쿨톤을 따질 게 아닌 거예요. 소비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서 색조 제품 20가지 냈는데 20가지 다 안 써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을 때 다 써보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다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골랐어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웜톤인데 쿨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내 소비자는 쿨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나와서 제가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한 건데, 섀도우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제품에 대한 거를 진짜 내가 오로지 다 온전히 사용을 해보셔야 되고 그거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신제품 출시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 이하 파트너 사장님들 하나도 집중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항상 있을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회사에서 주는 로드맵에 참석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꾼다. 목표를 바꾸지 말고 행동을 바꿔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 스스로와 타협하지 말 것. 타협도 습관이다. 저는 출산을 한 지 지금 259일째예요, 오늘이. 사실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 설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목표를 자꾸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 목표가 내게 아니던데요. 자꾸 도망가던데요, 그 목표가. 그래서 안 되겠다. 목표는 절대 바꾸는 게 아니다. 나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되는데, 저 아까 티멜리트 유지 중이라고 티업해 주셨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죽어도 된다. 나 죽어도 된다. 내가 진짜 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파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렇게 하시다 죽으면 팀 엘리트를 못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목표에 완전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죽어도 해야지. 진짜 무조건 해야지. 타협은 없지. 나 왜 사지 멀쩡하고 눈, 코, 입 다 있는데 왜 못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절대적인 목표로 했었었고 본인 스스로와 타협하는 게 계속 습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타협하면 그게 두 번이 쉬워지고 두 번 타협하면 세 번이 쉬워져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저의 그 지널러지예요. 2016년 12월 1일자로 브랜드 레프레젠테티브라는 핀 타이틀을 달성을 하고 제가 2017년 5월 1일자 브랜드 파트너인데 제가 거의 강제로 브랜드 파트너가 됐거든요. 왜 강제였냐면 둘째 동생 수자원 공사를 때려치고 뉴스킨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요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전은 받고 그냥 사이드머니로 월세 벌려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둘째가 비전 보고 전업하면서 맨날 모닝스쿨 듣고 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랬냐면 언니 그러면 루비 못 가. 맨날 독서를 엄청 했어요 둘째가. 근데 그때 제가 강제로 브랜드 파트너가 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스폰서가 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스폰서 사장님 소리를 못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친동생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집중을 하고 내가 반드시 빨리 EBP를 달성해서 골드코스트라는 트립을 가야겠다. 그때 골드코스트 나왔었을 때 제가 약간 뚜껑이 열렸거든요. 저는 뉴스킨에 와서 골드코스트라는 5글자 처음 들었어요. 이런 데가 있었어. 이런 신의 약간 그거 같은 거예요. 대박이다. 난 여기 가야겠어. 난 무조건 가야겠어. 근데 조건이 EBP래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가야 되니까 EBP를 가야겠다.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달렸었고 진짜 제가 너무 막 미쳐서 했었어요. 그때 저는 1일부터 31일까지 눈만 감고 잠만 자면 그 뉴스킨 그 뭐죠? 실적 조회하는 거 로그인하고 있어요. 눈만 감고 자면. 그 정도로 제가 완전 몰입해 있었었고 제가 한번 진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집중을 진짜 몰입하기 시작했었던 한 달이 있었거든요. 제가 15,000주비를 해냈어야 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실만한 분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15,000주비를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루비를 못 가. 루비를 못 가서 제가 그 15,000주비를 한다고 그때 저 SNS로도 수입이 아예 없었었거든요. 진짜 아침 9시에 이제 9시에 밖에 나와 있고 절대 12시 이전에 거의 들어가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밖에 계속 있는데 진짜 그 목표한 걸 달성하지 못하면 정말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 같이 올라가는 분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 막간에 근데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서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맨날 집에 들어와서 거울 보면 얼굴이 진짜 칙칙했어요. 이상하게 뉴컬러 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몰입했던 기간 동안 제가 EBP를 달성하면서 제가 석세스 트립에 갔었었고 그때 제가 스폰서의 위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저를. 제 둘째 동생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책임감으로 제가 뛰게 됐었었고 그때 벨로시티가 딱 나오자마자 저는 벨로시티로 싹 다 바꿨어요. 너무 좋았어요, 벨로시티가. 왜냐면 둘째 동생이 있고 막내 동생이 있고 그 밑에 엄마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사업자세요. 본의 아니게 내가 파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의 구조였어요, 전 처음부터. 그래서 벨로시티가 나한테는 진짜 딱이다 해서 바로 바꾸고 그때부터는 제가 집중해서 확장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보시게 되면 2017년 9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요. EBP에서 BA를 가는데 근데 이때 제가 골드코스트 갔다 오고 나서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달성하면 끝!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세우시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끝까지의 목표를 내 나름의 기준에서 달성을 하고 나면 다시 못 끌어올라와요. 에너지를 여기다 다 써서.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골드코스트에 미쳐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에너지를 다 써서 에너지 동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그 6개월짜리 임산부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두 번째 엄청난 큰 책임감을 갖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SBA를 달성하고 제가 출산하고 100일 만에 EBA를 가게 되거든요.
제 신랑은 4월, 10월 제일 바쁜 달이에요. 정말 빡세게 일하고 있고, 웨딩은 4월, 10월 진짜 헬이거든요. 근데 제가 내년 4월에 골드코스트 가야 되니까 미리 시간을 빼놔 이렇게 얘기하면 씹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믿기지 않아서. 근데 내년 4월에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골드코스트에 있을 거야. 거의 미저리처럼 막 주입시켰어요. 그 진짜 전전날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가야 되냐 그랬어요. 달성했는데. 신랑이. 진짜 때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때리고 싶지. 너무 힘들게 달성했는데. 그 정도로 했었는데 가서 진짜 좋아했었고, 저 그때 이제 스폰 사장님하고 저희 팀하고 같이 갔었었는데 너무 재밌었었고, 이때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 파트너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지만 내가 처음 트립은 사실은 혼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스폰 사장님이나. 근데 진짜 그 다음에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계속 놀았었어요. 이때 나 달성했어 골드코스트야 이러면서 막 엄청 놀았었고, 오히려 제 신랑이 그랬었어요. 마지막 날쯤 4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팀 사장님들하고 같이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 신랑이 했었어요. 목표 설정은 지르고 전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 안 되면 안 돼요. 성격이. 사업한 기간 중 절반 임신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못한다 생각하면 그냥 못하는 거였었고,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실패도 성공도 다 결국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내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는 별로 나한테 장애물이 되지 않았었어요. 다 임신하고 뛰었었던 것들 중에 하나고, 임신하고 2개월 때 입덧하면서 BA 무대에 올라갔었고요. 임신 6개월인데 티가 잘 안 나죠. 임신 6개월이었었고, 이때 제가 SBA로 올라가면서 진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맨날 그랬어요. 진짜 엄마 진짜 멋있지. 엄마 진짜 멋있어. 엄마 끝까지 해낼게. 엄마 더 잘하는 거 보여줄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자. 어차피 시간이 가거든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가요. 그리고 월말이라서 지금 쫄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근데 후회할 선택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달에 목표 달성을 하고 힘든 거랑 안 해도 힘들어요. 근데 하고 힘들면 그래도 월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안 하고 힘들잖아요? 그 월급도 안 들어오고 마음도 힘들고 스폰서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게 참 그렇거든요. 어떻게? 미쳐서 하시면 돼요. 목표 설정을 하고 단 하루도 전 뉴스킨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요. 전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들어요. 뉴스킨의 미친 소리를.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들으셔야 돼요.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고, 원하는 삶을 반드시 살겠다는 목표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머리로 뉴스킨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진짜 가슴으로 뉴스킨을 했었었고, 한의원 의사 선생님한테도 파마엑스 팔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킨 얘기가 시작되면 입덧도 사라지고 아프던 것도 사라져요. 진짜 그만큼 빠져서, 너무 지금도 좋아하고 그만큼 빠져서 했어요. 뉴스킨을.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시죠, 강의에서. 근데 이거를 40년 정도 뉴스킨을 할 것처럼 뉴스킨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4년으로 바꾸는 일이라서 1년을 10년처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바꾸는 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정도 것의 뉴스킨을 하세요. 그걸로는 절대 4년 만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하고 한 14일 안쪽에 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얼굴 상태? 그쵸? 상황이 어떻든 상황에 저를 맞췄고요. 마음 먹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조리원에 있고 모유수유하면 진짜 피 다 빨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반짝거리는 얼굴로 다 같이 전물리러 가서 앉아있어요. 나한테 뭐라도 물어보지. 진짜 그 마음이었었고, 엄마들 다 죽어가요. 막 다크서클에서 여기까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잠도 못 자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물려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 별개고 뉴스킨은 뉴스킨이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은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좀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저 이제 EBA 달성했었을 때 사장님들이 축하해 주셨던 영상이고, 제가 이제 이때 파트너 사장님하고 저희 팀하고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진짜 감회가 새로웠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보시면 앞에 드레스 입은 분들 되게 많죠. 진짜 많이 핀업을 했어요, 파트너 사장님이. 벨로시티의 핵심은 동시 핀업이 가능해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게 해줄게라는 이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저희 아들한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살게 해주고 싶었고, 뭐 갖고 싶은 걸 다 사주는 엄마가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목표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것도 미쳐서 세웠어요. 진짜 집중 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뉴스킨에서는 자꾸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바꾸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걸 스폰서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책임감이라는 걸로 제가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 이거 2년 만에 찾았거든요. 근데 강점혁명이라는 책 아시나요?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죠. 그거 꼭 해보세요. 강점혁명에서 35분 동안 설문조사했더니 책임감이 제일 1번으로 나오던데요. 저는 그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 왔고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내 가족만 소중하지 않잖아요.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고 나만 잘 될 수 없으니까 여기 103호 강의장의 앞에 멀찌건히 서 있는 사람은 왠지 괴리감을 느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밀레니얼 어린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됐다 그럼 언니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보여줄게 라고 하고 뛰기 시작했고 저는 진짜 이 마인드 하나로 뉴스킨을 했어요. 내가 먼저 가보고 괜찮은지 알려줄게. 그럼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해. 내가 있잖아. 힘들어도 괜찮아. 혼자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그게 컸어요. 사장님들이 EBP라면 중간 리더 직급을 받잖아요. EBP를 목표하시고 EBP를 달성하셨을 때 저는 뉴스킨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시면 진짜 팀 미친 듯이 폭발하거든요. 이게 내가 먼저 해보고 알려줄게는 사람들을 든든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내 아이가 있으면 되게 예를 들어 막 가시밭길을 내 아이를 먼저 보낼 수 있나요?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꼭 가야 되는 거면 힘든 거니까 내가 먼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콜드도 못하겠다고 울고 있으면 손잡고 들어가서 제가 해주는 거예요.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힘든 걸 먼저 해볼게. 대신에 한번 해봐. 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랑하자예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제가 사랑하자 때려 죽이고 싶어도 사랑하자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거 뉴스킨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시는 감정이실 거예요. 선의의 힘하고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시면 되게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저희 그 윈닝그룹의 500만 장자 최숙희 신영수 사장님한테 막 쏟아냈어요. 이런 파트너 너무 힘들고요. 저거 힘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저한테 완전 와서 꽂혔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때로는 목적과 수단으로 이 사람을 이용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이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떳떳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을 갖기 시작했었고 저는 파트너 사람들은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다리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많이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자. 대신 겉으로 보이는 사랑 말고 진짜로 사랑해주자.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스폰서 사장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내 파트너 사장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들의 가족의 시간도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기본을 하자예요. 뉴스킨의 본질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우투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잘 하셨어요? 어떻게 빨리 달성하셨어요? 어떻게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소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게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뉴스킨을 하다 본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뉴스킨 자체 안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소통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면 뉴스킨의 가치는 내 마음을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6번째는 레버러지예요. 벨로시티의 핵심은 레버러지거든요. 근데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룹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주도적으로 그룹을 계속 키울 수 있게끔 만들어지거든요. 6대도 1대처럼이라는 표현은 1대 스폰서가 6대 스폰서의 대본 지원을 가주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리크루팅 지원은 얼마든지 하지만 6대가 내가 불편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서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강단에 서 있거나 사업 설명을 하거나 미팅을 했었을 때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지만,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오빠 언니로 지내고 싶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그냥 갑자기 그만두진 않아요. 고민을 상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울타리 안에서 모두 다 키울 수 없다, 이거를 되게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사람은 다 갖고 싶게 돼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아지면. 근데 이 울타리 안에서 다 키울 수 없다라는 게 막 다 배출하고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하나하나 존재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줬었을 때 더 증폭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다른 거를 그냥 인정을 하시고 이 사람의 강점을 빨리 찾아서 키워줄 수 있는 걸 더 하시면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열정이에요. 뉴스킨은 열정 사업이에요. 아시죠?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불은 삶의 모든 것을 끌어올린다. 누구나 잠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에 온 힘을 쏟게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특별한 무엇이 당신의 피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러고 나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열정적이게 사업하셨으면 좋겠고, 나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정은 내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을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뉴스킨 박준사님 그러셨어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나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름 빼고 다 바꾸세요. 변화 의지가 없다면 뉴스킨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름 빼고 다 바꾸라는 거 되게 세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완벽하게 변화 의지가 준비가 될 마음가짐이 있으면 뉴스킨 반드시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이름도 바꾼다는 파트너사님이 있어요. 저 되면 이름도 바꿀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거, 대신에 변화 의지를 가지시라는 거. 타인에 의해 결정됐던 삶을 바꾸고 싶어서 뉴스킨 시작하신 거 맞죠? 타인이 정하는 월급과 타인이 정해진 연봉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뉴스킨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매번 사업을 진행하는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이게 Y는 내가 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옵니다. 아직 Y를 못 찾으셨고 가슴이 뛰는 Y가 아직 없다, 내가 심장이 왜 뛰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면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를 어느 순간 지쳐있는 거울 앞에 딱 마주한 내 자신을 만났었을 때 나와요. Y가, 진짜 마음속에 있는 Y가. 마지막 페이지에요.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꿈을 이룰 수 있는 간절한 사람인지, 말로만 하지 않았는지, 이뤄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스스로를 혹시 비하 중이시진 않는지. 뉴스킨은 시스템에 참여하면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배워보려고도 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성공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꼭 반드시 그 길을 걸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